방방곡곡 동네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주시 평화동 학산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를 했습니다. 복지관에 방문하시는 어르신들께는 따뜻한 식사를,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집으로 직접 방문해 꽃을 달아드렸다고 합니다. 현장 소식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머니들 간식으로 누룽지, 그다음에 꿀떡,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직접 미리 며칠 전부터 이 케이스에 뭘 담을 건지 직접 마트 가서 어머니들 좋아하시는 간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꾸몄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복지관에 디아코니아 후원회라고 하는 그 이제 후원자 클럽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한 10년 정도 오랫동안 이 동네 어르신들을 잘 섬기셨어요. 그러니까 어르신 생신상을 차려드린다든지 또 이 마을 학교 아이들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하셨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이렇게 전혀 못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이렇게 대응하거나 이런 활동들이 좀 미진했는데 올해 그 어르신들이 이제 복지관도 문도 닫고 그러니까 훨씬 더 고립감도 크시고 그럴 건데 이 어버이날을 맞아서 그분들을 어떻게 찾아뵙는 게 좋을까 아이디어를 하다가 그 후원자들께서 가가호 방문해서 이렇게 섬기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셨고 저희 이제 복지관이 이 마을에서 아이들을 공동으로 양육하는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찾아갈 때 이 마을의 아이들과 또 부모들 그다음에 청년들이 함께 어르신들 찾아뵙고 우리가 혈연 가족은 아니지만 함께 가깝게 사는 이웃들이 가족이 되는 개념으로 함께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이 있어서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홀로 살아가시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작은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서 마음이 참 훈훈하고 뿌듯합니다. 어르신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어버이날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님 아버님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송천동 서로사랑교회에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주민들을 위해 빵 나눔 행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장을 조재익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네. 교회는 그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뭔가 도움과 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매 주마다 토요일에 그 송천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쓰레기 줍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저희가 둘째 주, 넷째 주는 이 빵으로 지금 지역들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마련한 이 작은 빵이 마음이 지친 사람에게는 마음의 위로가 되고 누구에게는 함께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빵이 되어서 그런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곳에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천동 서로사랑교회에서 진행한 빵 나눔 행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둘러보셨는데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빵이 이제 많은 분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어려운 분들에게 나눔을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널리 퍼져서 지역의 다른 공동체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천동 마을신문 기자 조재익이었습니다. 작년 전주시의 여름 장마를 기억하시나요? 전주시 곳곳에 하천이 범람하고 일부 동네가 잠기는 등 장마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우리 지역 완산공원에도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수공사가 미흡하다는 주민 제보가 있어 평화동 마을신문 오청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작년 여름 침수 피해 기억하십니까? 급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많은 마을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저는 그중 완산칠봉 마을 앞 산 비탈길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폭우로 일어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올해 처리가 미흡하다는 제보를 받고 그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작년에 저기 막 산 아래부터 물이 엄청 흘렀거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올해도 걱정이 많아요. 똑같이 물 흐르면은 요즘 기후 변화도 있고 작년같이 안 되란 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이제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할까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올해 3월 정도에 여기 좀 배수구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조치가 되나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옆에 있는 기존의 배수구에 좀 약간 옆으로 확장하는 정도여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거 가지고는 작년 수해에 대체하는 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쪽에 보시면 알다시피 그냥 아스팔트로 돼 있어가지고 물들이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가지고 진짜 노란 흙탕물이 저희 무릎 높이까지 이렇게 쭉 흘러내렸었어요. 저희 저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이렇게 수로까지 가는 그 배수구거든요. 근데 저기가 지금 이렇게 분리돼 있어가지고 저번에 이제 작년 여름에 제가 이쪽 비 올 때 이렇게 봤었는데 저기서 막 물이 넘치는 거예요. 넘쳐가지고 이쪽 아래에 배수구들이 있는데 이미 그 모래와 흙과 낙엽으로 이미 배수구들이 싹 막혀 있어서 배수구로 물이 들어가지 않은 채 이쪽 아스팔트로 물들이 이렇게 싹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조치를 하려면은 근본적으로 저 배수 시설들을 좀 정리를 해줘야 이 아스팔트 물이 적게 흘러가지고 아래쪽 마을에 침수 피해가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한번 점검해 주시고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비 오기 전에 여름 전에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완주에는 완주 기네스 재발견이라는 완주의 역사를 정리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에 40년 동안 종이신문 스크랩을 한 주민이 있다고 해서 큰 화제입니다. 완주 완두콩에도 실렸던 완주 기네스 인물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 집에서 약 300년간 살고 있는데 이 불악은 신지동마을이거든. 지동마을 모치자 골동마을이야. 그러니까 이 불악이 야차 덜은 높고 그러니까 지동이 둥그러면 쌓았고 해서 불악이 야찼거든. 그래서 지동마을이거든요. 지동마을. 그러니까 뭐 동기는 일제가 첫째 만행이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그만큼 이렇게 침탈하고 못 들을 줄 몰랐단 말이야. 사진을 보고 알았단 말이야. 아, 나 혼자만 알 것이 아니라 이 사진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그래서 1900 뭐니 보면 81년 들어갔다가 지 하여튼
40년간 하고 있거든요. 40년째 하고 있거든. 10건째거든. 이게 한 권 쓰는데 4년 걸렸어. 10건 연결로 40년 걸렸단 말을 봤지, 지금. 이 동네는 초이기 때문에 신선생이라고 있어요. 그때만 해도 문맹자다 간 말했다 우리나라가. 그런 게로 글을 못 읽는 반했거든요. 신선생이라는 빛깔에 세웠는데 그분들이 이 근방을 학교 못 가고 큰데 못 가는 사람들은 전부 그 양반이 가르쳤지. 한문을 가르쳐 주신 한문을 가르치지 그 양반이 한문을. 저 많이 가는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들은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장이 3년 졸업장 없어요. 이제 6.25가 있는 게로 다니다 말다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50년 5월 4일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21일 만에 6.25가 있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그때 당근 쉬었다가 오라고 그냥 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왔어. 배를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한 게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다 졸업장이 없지. 마지막으로 와서는. 그때는 나쁜 아이라 다 그래서 그냥 몇 사람 없어. 졸업장 못 받는 사람들 많이요. 근데 뭐 지금은 어찌만 옛날에는 부모에다가 효를 아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들어라 좋게 하냐? 일효. 두 번째는 충이지 아니야? 나라에 충성하지 않으면 안 할 줄잖아요. 그러나 전장시는 충이 많이 올라가지. 부모보단도. 왜냐하면 나라가 위태울 때는 충이 많이 올라가고 평화로우실 때는 충은 아래로 올라가고 이제 효가 많이 올라가지. 그래서 지금은 한가한 게 효를 이제 알아지. 옛날에는 그렇게 됐지. 지금도 효를 않고는 사회적으로 안 하지 아니요. 효를 함으로써 사회 인정을 받지. 왜냐 가정적으로 안정이 나가야지. 삼내 소식을 전하는 삼내 사람들에서는 나무와 마을 이야기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삼내에서 250년을 꿋꿋하게 자리 잡고 있는 팽나무 이야기를 삼내 사람들 이목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내 사는 이목균이라고 합니다. 삼내의 심포리의 수계리의 심포부락의 팽나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팽나무 열매가 떨어지면서 팽 하고 날아간다고 해서 팽나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많이 있죠. 다행해서 우리 마을에 그때 나무 4그루 중에서 하나만 살아있으니까 우리 마을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해가지고서는 마을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나무로서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이제 살아면서 동네가 형성이 되고 마을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이 마을과 같이 우리가 함께 살아나가야 할 나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대선언을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지금은 이 삼봉도시가 들어서기도 하지만은 마을은 이제 그 휴식처로서 공간의 휴식처로서 이렇게 이제 나무가 되고 있습니다. 수영도 사람들이 수기조라고 해서 팔 골고루 뻗어가지고 수영도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여름에도 많이 놀러와서 쉬었다가 가는 곳이 이 심포 팽나무의 자랑입니다. 전주문화재단에서는 마을술사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술사는 마을의 문화, 역사 자원을 기록하고 해설하며 마을의 발전을 제안하는 일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엔 송천동 건지산에서 활동 중인 마을술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방방곡곡 동네 뉴스 1회에서 전통 전주장을 재현하는 박기춘 명장을 소개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번 소식은 전통 전주장 작품을 완성했다고 해 평화동 마을신문 이평강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화동 마을신문 기자 이평강입니다. 자, 제 뒤에 보이는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로 만들어진 이게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게 바로 꽃가마입니다. 여러분, 꽃가마, 요즘에 꽃가마 만드는 장면 보신 적 있나요? 이 가마를 지금 만드신 박기춘 명장을 뵈러 왔습니다. 네, 명장님, 이번에 공모전에 내기 위해서 이렇게 꽃가마를 만드셨다는데 네. 이 꽃가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옛날 것은 이렇게 화려한 가마가 없는데 네, 지금은 현대에 좀 맞춤이라고 화려하게 좀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좀 제작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네. 문을 밑에서 위로 올렸어요. 아, 이렇게 사각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올렸잖아요. 네. 지금은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네. 이렇게 열게끔 돼 있습니다. 아, 열고 들어가서. 그 점이 다르네요. 예. 근데 신기한 물건이 있어요. 예, 예. 요강도 있나요? 예. 옛날에는 네. 장거리를 가기 때문에 신부가 안에서 다 볼일을 다 해결을 해야 합니다. 아, 그래서 요강이 꼭 필수로 네. 가마에는 필수로 들어갑니다. 네. 이 꽃가마의 특징이 뭘까요? 이 가마의 특징은 네. 옛날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나무를 이렇게 다 오려서 아, 옛날에는 다 막혔거든요. 근데 좀 머슬렌이라고 현대적으로 좀 이렇게 무늬를 넣어봤습니다. 배하고 이건 박쥐, 네. 박쥐 모양을 다산을 상징해서. 박쥐가 다산인가요? 예. 그래서 시집 가서 얘기 잘 나라고. 예. 네. 이 청실, 홍실은 뭐 당연히. 옛날에 예. 신부를 이제 맞이하는 네. 기본적인 색깔이니까 우리나라. 네. 네, 명장님, 옆면도 굉장히 멋있는 무장들이 많은데요.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물고기 모양이 있죠. 네, 네. 거북이가 있고 새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학, 예. 사슴, 여기도 한 쌍, 그다음에 한 쌍씩 이렇게. 예, 오리, 여기는 그 뭐라 그래요? 우리 원앙. 네, 원앙. 오리, 그다음에 매난, 국주, 가운데는 박. 이 작품을 이제 어디에 출품하신다고? 통일미술대전이라고 네. 서울에 이제 유일하게 최고의 상인 대통령상이 그 대회만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좀 출품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전주장을 재현하고 계신 우리 박기춘 명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장을 하나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렇게 차분하게 오랜 시간 작업하시는 박기춘 명장님 너무 대단하시고, 또 전주에서 또 대통령상이 또 한번 나오는 그런 좋은 축하할 만한 일이 또 있길 바라고요. 예,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시민분들께서도 우리 전주장 박기춘 명장님께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평화동 마을신문 기자 이평강 그리고 박기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주 평화동 학산 아래 저수지 만내제가 숲속 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모두 2억 원을 들여 산림휴양 인권숲 조성 사업을 벌였습니다. 만내제 수변주위 172m 구간에 폭 1.5m의 보행데크와 전망데크를 만들고 침목과 연시의자를 설치하는 등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이곳에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치유숲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탈바꿈한 만내제에 인근 주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즐기고 있으며
학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도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만내제 옆에는 숲속 시집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3단 복층으로 지은 작은 나무집 한 채 내부가 다양한 시집들로 채워져 있고 규모는 작지만 어엿한 도서관으로 우리나라 대표 시인들의 작품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외국어 원서, 저서 등 다양한 작품 등을 이곳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써 만든 숲속 시집 도서관 운영 시간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인 탓에 평일 낮에 올 수 있는 시민이 아니면 사용하기가 어려워 아쉽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방방곡곡 동네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 채널 1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앵커 이혜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